오늘의 명언 이야기. 어려움 앞에서 피하지 말고 맞서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피하지 말고 맞서라. 겉으로 보면 단순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무게와 진실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맞닥뜨립니다. 병원에서 받은 불청객 같은 진단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업의 실패, 그리고 삶의 외로움까지. 그 순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움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것을요. 제1장 전쟁의 상처.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부산의 한 판잣집에서 40대 남성 김철수가 폐허가 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 서울에서 작은 양복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가게도 집도 그리고 아들 하나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내의 울음소리에 철수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남은 식구마저 지킬 수 없다. 그는 폐허 속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무너진 건물 앞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힘들구나. 철수는 남의 재봉틀을 빌려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는 자신의 재봉틀을 살 수 있었습니다. 5년 후 작은 가게를 차렸고 10년 후 그는 서울 명동의 실내 양복점, 어려움을 꿰매는 바늘처럼 일하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전쟁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하지만 동시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 피하지 않고 맞서는 법을. 제2장 시련은 왜 오는가? 왜 우리에게 시련은 찾아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봐. 하지만 시련은 벌이 아닙니다. 시련은 교육입니다. 강한 바람을 견뎌낸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은 온실 속 나무는 쉽게 쓰러집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긴다.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 경험은 수백만 명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도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피하느냐, 맞서느냐입니다. 피하면 그대로이고 맞서면 성장합니다. 제3장 1970년대 한 여성의 선택. 1972년 서울 관악구. 세 아이의 엄마 박순자는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삶의 모든 기반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 과일 장사를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몸이 망가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5년 후 가게를 2개로 늘렸고 10년 후에는 작은 과일 도매상을 차렸습니다. 순자는 액자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그것이 엄마가 배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돈보다 큰 것을 물려주셨어요. 역경을 이기는 법을요. 제4장 맞서는 것의 의미. 맞선다는 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용기입니다. 제가 아는 김영우 할아버지는 73세 때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걸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냈습니다. 맞서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온다. 제5장 1997년 IMF와 한 가족. 52세 재훈 씨는 IMF 위기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그는 슈퍼에서 일하며 대리운전을 하며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5년 후 그는 슈퍼를 인수하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피하지 않고 맞선 덕분에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제6장 노년의 시련과 함께 가는 길. 노년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건강, 외로움, 무의미함의 문제. 하지만 피하지 않고 작은 행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5세 최 씨는 부인을 잃은 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산책, 텃밭 활동, 작은 모임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83세 강순옥 할머니는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도전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시도하고 배워가며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제7장 피하지 않고 맞서는 자의 품격. 맞서는 자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한 걸음씩 나아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역경 앞에서도 존엄하게 서 있는 태도입니다. 제8장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건강, 경제, 관계, 외로움 무엇이든 선택의 순간입니다. 피하면 쉽지만 맞서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제9장 함께 가는 길. 혼자서는 힘든 길도 함께라면 가벼워집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세요. 작은 연결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10장 마지막 가르침. 어려움 앞에서 피하지 말고 맞서십시오.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고 작은 승리를 쌓으며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맞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 작은 걸음 하나를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존엄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